늙어간다는 건 낙심의 사유가 아니라 소망의 토대이고 조금씩 퇴락해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맞아들여야 할 기회다. 헨리 나우엔 나이 든다는 것 중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행복일까요? 축복일까요? 우리가 한 살 더 나이 드는 날인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나이 드는 것은 축복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지요. 잘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것. 오늘 방송은 그 길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11월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달의 용사를 모시겠습니다. 이달의 용사는 다 함께 움직이는 협동조합 이우식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 함께 움직이는 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약간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 늙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 함께 움직이는 협동조합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함께 움직이는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또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노인의 대표적 질환인 치매 또 인지 장애의 급격한 증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21년 치매 환자의 수는 85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도에는 약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4년 전 노인 심리 상담 수업을 들어서 노인 심리 상담사 자격증 1급을 취득하고 이후에 노인 미술 심리 상담사 또 그림책 만들기를 수강하면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노인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봉사하면서 살자라고 논의하던 중 배운 바를 살려서 노인 치매 예방과 인지 예방 증진에 공헌하고자 이를 공유하고자 본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2021년 3월에 협동 설립을 위한 공식 첫 모임을 했고 본 4월에 협동조합 설립을 인가 가등록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협동조합 기본 교육을 이수를 완료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어르신 5명 또한 또 50대 5명 한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인지놀이를 통한 나를 찾아가는 책 여행이라는 그런 부제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 달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 저희 협동조합의 목적은 첫째,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 또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 사전 예방 교육으로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사회 생산 인력으로 플랫폼을 역할을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생활 환경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은 첫 번째는 치매 인지 예방 강사 양성 사업, 양성 및 강사 훈련 사업이 주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인지 예방 및 그 훈련 또 그림책 만들기 교육 사업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현재 어르신 돌봄 및 실버 케어 정서적 지원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매 대상자 교육 또는 경도 인지 장애자 교육 또 주 연령층인 40대에서 60대의 교육 사업을 주 정점으로 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 사업 또한 각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의 핵심 역량이라고 본다면 조합원 구성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치매 예방 교육 전문가와 또 사회복지학 석사, 또 노인 상담 전문가, 또 교육학 석사, 그림책 전문가, 실버케어 상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인력으로는 한국심리상담교육연구소, 또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노인복지 동아리가 같이 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첫 번째는 치매와 예방에 대한 사전 지식을 공유하여서 네 지킴으로써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을 향상하는 데 있으며, 두 번째 생애 주기 상담을 통하여 개인이 자아 정체감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 우울증이나 고립감 해소에 주 정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한 밀착적인 대인관계 훈련을 할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산물, 즉 그림책을 만들어서 그 전시를 통한 자신의 자신감 향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공감을 유도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교육 사업을 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그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혜 선생님은 이제 지역에서 정리수납을 활동을 하시고 지금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에 계세요. 소개 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리하는 언니들의 박혜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고요. 용산에서 그 봉사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은 저희가 이제 모임 단체입니다. 네네. 그 다 함께 움직이는 협동조합이 올 여름에 그죠? 처음 뵀었나요, 이사장님? 네, 그렇죠. 그죠? 센터에 오셔서 협동조합 설립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문의를 주셨고, 예. 그리고 한 두세 달 있다가 이제 이미 설립하고, 네, 제가 이제 연락을 해보니 설립이 다 신고가 되고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중이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사례인데요.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만나시고 처음에 이제 협동조합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협동조합으로 1차를 한번 만들어봤었습니다. 만들어봤고 그 전 예로 인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돌아와서 네.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공부한 사람들 모임을 지금도 계속 주 한 번, 네네. 주 1회 정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역량 강화를 하고 있죠. 그런 찰나에 뭔가 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보자라는 그 뜻이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저하고 지금 4명, 그래도 5명이죠. 같이 이제 뜻이 모아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는 노인 인지 개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치매와 인지와 또 그림책 전문가랑 같이 협동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음. 치매랑 노인 인지, 뭐 경도 인지 장애 예. 이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치매는 사실 뭐 깜빡깜빡거리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잘 잊어버리는 것,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네. 우리나라에 등급제가 치매 등급제가 있는데 그 보통 1, 2, 3, 4등급까지는 그 나라에서 그 장애를 네. 했었거든요. 네. 경도 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경도 인지 장애가 보통 2, 3년 내외로 약 한 20, 30%는 바로 치매 4단계로 넘어가는 그 전 단계, 치매 전 단계로 쉽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협동조합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좀 차후에 저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단체들이 주의하거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힘든 게 이제 5명이 모여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 그 과정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5명이 다 모여 다 100% 20 분할해서 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한 40, 50으로 할 수 있고 네.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상태로 그래요, 뭐 5명이 뜻을 맞았으니까 시작을 하시고 나가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근데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 소통이 회원들 간의 소통이 거. 맞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러고 만약에 무슨 뭐
좀 꺼리끼는 게 있으면은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소통을 하고 풀고 음. 다시 나가는 방향.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적은 거를 갖다가 그냥 쌓이고 가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뭐 하다가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있으면은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음.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또 복이 많은지 회원들이 잘 따라주셔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이제 핵심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좀 실천하고 계신 모범 조합이 아닐까. 앞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조합이기도 해요. 네. 잘 협동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그 지금 이제 치매, 노인 인지 이런 교육들 활동들이 실제로 얼만큼 도움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는 사람 어르신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면은 이게 뭐 줄어드는 건가요? 나아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옛날에 그 요양원에서 그 인지 강의를 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8주 훈련하는 과정에서 4주째가 되니까 제가 알고 있던 어르신 한 분이 조금 늦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나오시냐? 그분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더니 여자분이셨는데 화장을 하고 내려오신다. 네, 그래서 제 수업에 네. 화장을 하고 내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수업이 너무 좋은데 자기 모습이 좀 깨끗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네.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인지를 치매가 걸리신 분은 인지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네. 유지가 되고 또 향상이 된다. 또 우리가 이제 그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네. 해마는 그 기억 인자가 계속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육을 하면은 훨씬 나서지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도 하고 있습니다. 더 그분들을 보고서. 악화되지 않도록. 예. 사실 그러면은 뭐 사회적인 비용도 굉장히 줄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박혜선 대표님이 뭐 여러 현장들을 정리수납 활동을 하시잖아요. 혹시 치매 어르신댁 뭐 이런 곳을 방문해서 정리하거나 이런 봉사활동한 사례가 있을까요? 만나보셨어요? 예, 저 7월에 봉사를 했는데요. 그 집은 조손가족이었고 할머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케어를 하시는데 할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셔가지고 아침에 9시에 가셔서 6시에 이제 복지관에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2학년 아이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즐거 개선 사업으로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님의 짐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할머님이 어떤 마음을,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짐을 좀 적재를 하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약간 이해도 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으로 설립을 하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죠. 그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발굴을 하게 되면 또 다 함께 움직이는 협동조합에서 또 뭐 다양한 활동들 그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때요? 현장에서 또 다양한 좀 비슷한 사례들도 보고 좀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치매 환자분께서 손녀를 키우고 계시면서 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다 할 수 없다라던가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텐데 정리를 해드림으로써 삶의 그 희망을 조금이라도 보시면 치매로 넘어가는 단계가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약간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의 주 목적이 어떤 치매가 확정된 사람을 치매로 완전히 다시 벗어나서 일상생활 되는 목적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어 있는 과정을 늦추고 현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경도인지 장애가 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상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한 치매로 넘어가면 그때는 극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정책이나 정부 이런 게 치매가 확정된 사람 위주로 네네. 케어를 하다 보니 어. 좀 그런 면이 좀 아쉽다. 사실 아예 사전 예방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중요한데. 경도 인지장애 쪽에 더 좀 더 투자를 한다 네, 예산이나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 예, 그러면은 더 초기 비용도 그렇지만은 비용이 좀 적게 들 것 같지 않을까. 네네. 그뭐 정부 정책이니까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지역 사회에서 좀 여건이 된다면은 지역 사회에서 경도인 장애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고 했으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본 드라마 두 개가 있는데 나빌레라 뭐 인간 실격. 우연하게도 이제 같은 배우가 연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역할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치매를 발견하신 거죠. 본인이 이제 치매가 걸린 걸 확인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을 이게 더 악화되기 전에 좀 실현하고 싶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요즘 젊은 또 분들도 저같이 이제 중년의 분들도 약간 이제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매가 오기도 한다고 그런 기사들을 볼 때 굉장히 좀 겁이 나긴 하거든요. 그거를 좀 미리 우리가 치매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확인하거나 좀 뭐 치료를 받는 도움을 받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치매의 잠복기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치매의 잠복기는 20년이라고 보거든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대 어르신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 그분은 그 20년 전 50대부터 이미 치매 인자가 발생을 했다. 제가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2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이제 우리 알게 모르게 뇌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매 예방은 20년이다. 그러니까 20 잠복기 20년이다. 즉 아까 제가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40대, 50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60대 시작되면 80대 이제 치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 인지 훈련을 하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인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치매가 증상이 들어갈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예방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쉬운 거라고 보면 하나 본다면은 혹시 선생님 양체질은 어느 손으로 하세요? 오른손. 오른손으로 하죠. 네. 그거를 오늘부터 왼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왼손으로 가장 간단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면서도 그런 거 하나 바꿔주는 것 자체도 치매 예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림 카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위에 경로당 이런 데 가면 네. 어르신들 화토를 많이 칩니다. 왼손놀이로. 네, 그림 카드. 그린 카드. 근데 우리 인지 뇌가 한 방향을 익숙해진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뇌는 더 이상 그 발전을 안 씁니다. 새로운 거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좋고,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가 제2외국어를 가장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 그러면 그건 새로운 걸 꾸준히 뇌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걸어 다닐 때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집안에 계셔서 운동하기가 참 힘들어요. 날씨도 춥고. 맞아요. 또 코로나고. 그럴 때는 뭐 간단하게 일어나서 그 발목 드는 운동. 이렇게 바늘 이렇게 우리가 까치발이라고 하죠. 까치발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해주기만 해도 치매 예방에 상당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하루에 한 100회에서 정도 한다면은 종아리도 좀 튼튼해지고 또 허벅지가 튼튼해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낙상 예방도 되고.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서 위험한 건 이제 낙상이거든요. 낙상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한 이제 수납했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치매가 확실히 이게 급속도로 진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 다 함께 움직이는 협동조합이 기업이니까 기업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어떠나 좀 궁금한데요. 그 기업이 지금 저희가 이제 한 여름 지나서 설립이 됐죠. 하반기에 뭐 매출은 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저희 아직 매출은 없습니다.
저희 매출은 없고 네. 또 11월 달에 시작한 게 이제 네. 봉사 차원에서 아, 봉사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네.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1인당 뭘 네. 10,000원씩을 받기로 했는데 네. 네. 받고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익을 잡는 게 아니라 음.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 오시는 분들의 음료수라든지 네. 그래서 지금 1년이라는 계획을 잡고 52주 어. 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즐거워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 내년에 이제 매출이나 네. 총회 준비를 하실 텐데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상하는 게 있으실까요? 아까 주 목적에서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치매 예방 인지 강사를 양성을 네, 하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사 양성을 해서 음. 양성하는 과정의 그 수익과 또 강사 양성했을 때 그 양성에서 양성 강사 파견 사업했을 때 그 수입. 네, 네. 그 제가 좀 바란다고 한다면은 그 용산구에 16개 동이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 한 개 동에 한 강의 정도 그 인지 교육을 네, 네. 좀 하는 게 지금 주 목적이고 더 나아간다면 한 개 동에 4개 경로당 네, 네. 정도의 그 선생들을 파견했으면은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꿈은 꾸고 있습니다. 꿈은 꾸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네. 지금 얘기는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좋은 예산 때문에.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1년 동안 지금 뭐 계속 봉사도 하시고 교육 공부도 하시고 계신데 내년 차후에 그 강사 배출하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봉사 말고 또 다른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건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강사하고 또 저희가 이제 숲과 맥에 대해서 네, 네. 숲 전문가를 양성도 한번 해보려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숲이 좀 친근하잖아요. 숲. 네. 숲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림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림책 한 권 만들어 한 10,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그 그림책 양성 또 강사 과정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오감놀이라든지 또 전통놀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과정을 좀 계속해서 수익 무대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 조합 설립하고 지금 활동하시면서 뭐 얘기는 하시긴 했지만 좀 정말 협동조합 만들기 참 잘했다. 정말 보람이 있다라고 한 뭐 사례나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 달 동안 교육을 하면서 어르신을 보면서 어르신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80 정도 되신 어르신인데 이제 이 교육을 받으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치매를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또 이거를 하니까 참 좋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하는데 막 웃고 가셔요. 그래서 나 아마 이게 좋은 건데 내 주위에 한번 소개를 지금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보람을 좀 느끼고 또 뭐 조합원들이 아직 뭐 젊다 보니 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달란트 이걸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좀 웬일한다고 할까요? 네. 각자 이제 소질이 좀 다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이죠.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노년 그렇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나이가 든다는 거는 글쎄 지금 뭔가를 내려놓는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항상 돈을 벌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노력하는데 이거를 나이를 들면서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나. 내려놓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비교하는 삶을 많이 하거든요. 뭐 나는 뭐 이 사람이 뭐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 난 더 좋은 걸 타야 돼. 뭐 비교하는데 나이 든다는 거는 그 비교하는 데서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내려놓고 봉사하는 삶이 좀 나이 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수입이 창출이 안 되니까 그거를 견뎌내는 게 그 일이 가장 힘들다고 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조합원들이 서로 좀만 더 버티자 네. 버티자 네.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딴 거는 서로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해서 북돋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압박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에게 사회적 경제란? 그 제 아까 뭐 연속되는 문제, 제 인생을 네. 새롭게 살아가는 활력소라고 있고, 음. 또 같은 꿈을 음. 같이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생활하는 자체가 어떤 삶을 윤택하게 되지 않을까, 삶을 재미있게 또 살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뭐 돈을 많이 벌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소득만 되면은 이분들과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지향점을 간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내년에는 더불어 함께 다 함께 움직이는 협동조합이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네.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 떨렸을 텐데 예. 어떠셨어요? 방송 소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만나는 사람, 그 인연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비 오는데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기쁘고요. 간략하게나마 제가 4월 달부터 준비해서 협동조합 이끌어 왔는데 네. 어제 오늘 동안 며칠 동안은 이 협동조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며 우리의 비전은 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있었고,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용사 레터 코너입니다. 이번 달에는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하루 행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용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각 기업의 뭐 물품들 그리고 기부금들을 다 모아서 용산 그 아름다운 가게 숙대 입구점에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모아진 금액을 지역사회 취약계층 이웃들한테 나눔을 했는 행사고요. 2019년, 20년은 코로나로 저희가 행사를 못했는데 올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10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아름다운 가게 숙대 입구 역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의미 있는 행사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박혜선 대표님 오늘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이사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협동조합 준비하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네네. 새롭게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선배 시민들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네네. 든든하고 저도 힘 얻어서 더 열심히 좀 노력하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걸 인연으로 또 이제 앞으로 설립하고 많은 이제 도움과 이런 선배 기업으로서 그런 이제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 정리한 언니들 잘 조직을 해서 협동조합 설립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1월 방송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11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